안녕하세요. 미로타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기다려주신 미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미러타로는 이미지 리딩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한 장씩 키워드를 암기하지 않고 그림의 흐름을 통해서 질문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유튜브를 쉬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78장 타로 카드를 이 키워드 대 이미지 콘텐츠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 78장 배우기 메이저 0번 바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기본 자료는 이 미러타로 홈페이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공을 들여서 미러타로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네이버에 미러타로 검색하시면 바로 딱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카테고리 중에 78장 타로 카드 설명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키워드 이론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이저를 클릭하시고 0번 바보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키워드 이론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 관련 실전 사례를 클릭하시면 이 바보 카드가 실제 실전 질문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각 질문별로 이미지 리딩 풀이 과정이 이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바보 카드를 그림을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요. 무엇이 기분이 좋은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즐겁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만 앞으로 더 걸으면 막 떨어질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낭떠러지를 대수롭지 않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죠. 남자는 약간 어려 보이기도 하고요. 화려하지만 이 깃이 뜯겨진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작은 보찜이 달린 지팡이와 한 손에는 흰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흰 강아지가 따라오는데요. 이 남자의 뒤로는 태양빛이 밝게 비치고 있으며 이 저 멀리 설상 같기도 하고 파도 같기도 한 배경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그림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 바보 카드의 대표 키워드가 있죠. 그 대표 키워드를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양은 뭐냐면 이 태양은 보통 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태양이 이 바보 카드의 뒤를 비춰주고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의 여행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신이 은총을 내릴 것이다. 약간은 이 무모한 듯 이 걸어가는 이 바보가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 이 뒷 배경의 묘면은 이 험난한 산 또는 거친 파도로 보이는 이 파란 색깔, 하얀 색깔이 보이죠? 자, 이 여행자 앞에 놓인 잠재된 여정을 나타내는데 이 바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냉정하고 이 세파가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바보 앞에 있는 절벽은 위기 그리고 위험을 나타내는데 이 바보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솔한 면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무한 긍정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무계획이다. 그리고 좀 뭔가 경솔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보가 밑에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표정이 두려움이 없죠. 희망과 자신감에 차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 깃털과 이 휘날리는 옷의 깃은 뭔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람은 굉장히 뭔가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 카드의 좀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자유롭고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평탄한 길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리고 능력과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쇼맨십이 좀 있고, 그리고 지팡이는 남성적인 열망이나 모험심이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바보가 들고 있는 이 보따리는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크기를 봤을 때는 좀 최소한의 생활, 그리고 작은 재물, 소자본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보는 감춰야 할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백장미는 이 바보는 순수하다. 그리고 천진무구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가볍게 보이는 이 노란 장화는 명랑하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이 자유롭고 가볍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개는 도움을 주는 이 조언자의 입장이고요. 이기심이 없이 도움을 줄 만한 측근이 이 바보에게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 바보 카드 한 장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들이 그려진 이 바보 카드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카드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이라든지 또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시작한다는 대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긍정적으로는 낙천주의와 순수함은 커다란 장점이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젊은이가 가지는 이 순수함은 나중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성숙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일들을 벌리는 것을 막 취미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유, 시작, 여행, 모험, 순수, 새로운 길의 발견이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무절제한, 미성숙, 현실성 부족, 가벼움, 방종, 충동, 경솔,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은 철이 없고 비현실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면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 카드 한 장에 너무 많은 상징과 또 의미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외워서 모든 질문에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연애운이라면 이 가볍게는 만날 수 있겠지만, 왜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니까 같이 있으면 좀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가볍게는 만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좀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계속 이동하고 좀 역마살도 다소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자본으로 봤을 때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나 준비된 것이 아직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할 상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 상대로는 괜찮겠죠. 근데 사업운이라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뭐 영업이라든지 방문 판매, 가볍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조금 더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앞에 큰 위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뭐 투자한다든지 큰 돈을 올인한다든지 하면 위험하겠죠. 자,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눈앞에 낭떠러지 같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재확인이 좀 필요한 분이고요. 그래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즐겁게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끌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주변인의 도움과 충고를 수용해라 라고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왜냐?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대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이나 이사할 때 나오면 좋은 카드로 보기도 하는데 인사이동 때는 좀 이 바보가 뭔가 승진을 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좌천되는 카드, 옷이 다 뜯겨져 있으니까 좌천 카드라든지 이제 이런 뭐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큰 사업이나 큰 투자는 자제해야 되고요. 가볍게 있는 돈만큼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드 한 장에 이론이 참 많은데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관련 실제 사례라고 해서 0번 바보 카드가 포함된 실전 리딩 사례 목록이 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올까?
또는 뭐 공중 화장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계약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 타로 리딩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보통 3카드 아니면 5장 카드, 6장, 9장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서 이 바보 카드가 첫 번째 나왔을 때 또는 두 번째 나왔을 때, 세 번째 나왔을 때 따라서 또 리딩이 다를 것이고 또 좌우에 어떤 카드들이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리딩이 달라질 것이고 또 질문에 따라서 이 리딩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는 이 카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다는 거지 그 외운 키워드를 모든 질문에 똑같이 해석을 하면 리딩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21년 12월 사례인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우리 미러님들께서는 이 모든 사업과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소상공인 대출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지인분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까 하시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카드는 이렇게 3카드로 나왔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그림을 묘사를 해보자면 동전 8번은 이 돈을 계속 남자가 찍어내는 그림이 나왔어요.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이 바보 카드는 떨어진 옷과 작은 보찜을 봤을 때 수익이 많이 좀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바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컵 2번은 같은 높이의 컵을 서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 자영업자께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만큼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은 손실을 입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 바보처럼 수익이 줄어들고 이 내담자가 낭떠러지 절벽에 선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참작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컵 2번은 은행과 그리고 내담자의 두 사람이 서로 컵을 교환하는 걸로 봐서 은행 대출 지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 원하는 조건이 같은 눈높이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눈높이에 맞게 조건을 잘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지인분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셨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사례에서는 바보카드는 새로운 출발이라든지 모험, 자유, 순수 같은 키워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의 맥락에 맞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절벽 끝에 선 소상공인으로 표현되었죠. 물론 키워드로 리딩을 하셔도 3카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질문에 맞게 이미지 리딩을 하면 더욱더 리딩이 해석이 쫀쫀하고 더 와닿는 언어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게 언어 표현과 스토리텔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더 많은 실전 리딩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이 미러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마법사 카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